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2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FBI DOJ가 중국 공산당 스파이를 미국 내에서 압력하고 있는 조직 중에 1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관리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약 4만 1,000달러를 뇌물로 바쳤으며 그 4만 1,000달러는 비트코인 또는 보석 그리고 현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검거한 것은 바로 일반 공무원으로 가장한 FBI 요원에 의하여 체포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가짜 공무원인 FBI 요원에게 4만 1,000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과 보석과 현금을 제공하였고 심지어는 비트코인과 보석을 현금화할 수 있는 라스베가스의 지점까지 알려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많은 중국 스파이가 미국에서 압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이것을 왜 발표하는지 의아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FBI DOJ가 오늘 오후에는 13명의 인신매매 조직을 검거했는데 몽땅 중국인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를 이용하여 중간선거에 이용하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케네트 캄펜이라고 하는 선거 데이터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케네트 회사의 CEO인 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잔챙이보다는 그렇게 중국에다가 백도어를 통하여 모든 유권자들의 백데이터를 다 보낸 이것이 진짜 간첩 사건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최고치를 정점을 찍었다고 오늘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1, 2년 안에는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무부 장관의 발표가 맞느냐 하고 제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정점을 찍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은 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모든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하고 저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을 위반하는 재무부 장관이 발표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 하는 재무부 장관이 최악의 도달하였으니까 앞으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낙관적인 낙관론만 펴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의 달러는 지금 말라가고 이자율은 급등하고 있는데 과연 서민들은 이 불황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프레드릭 카운티의 스태포드 고등학교에서 약 1,000명의 학생들이 유사독감 증세로 학교에 등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구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학생 총 인원수는 2,10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유사독감으로 지금 학교 등교를 못한다고 하자 CDC와 학교 당국은 이 유사독감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고 있습니다. 약 30명의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즉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평화적으로 협정을 맺으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리하여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자존심을 또 구겨가면서까지 패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민주당은 30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촉구하는 사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양새에 갖춰서 좀 빠져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8개월 동안 이끌어봤자 미국에는 지금 재래식 무기 재고는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AOC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 중에 한 의원이 오늘 한 발언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160억 달러의 군사 지원금을 원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권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도 이 정도면 참 국제급입니다. 하여간 하루속히 휴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부 뉴욕지구 판사가 오늘 아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사전투표 용지를 개소하려고 하자 판사가 즉시 중지하라고 하며 공화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신청과 그것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에 사전투표용지를 개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공화당이 지금 이의 신청을 하는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무작위로 사전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한 것은 코비드-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없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였던 것인데, 대통령도 코비드가 물러갔다고 선언한 이 마당에 왜 무작위로 이 모든 사전 투표용지를 보냈느냐 하는 게 공화당 측의 이 신청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명분이 없자 부랴부랴 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공화당 성향의 이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11월 8일 이후에 과연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실제적으로 사전 선점을 하려고 하였다가 지금 된통 걸려버린 것입니다. 뉴욕이 공화당 텃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하고 두 군데만 되면 미국에서는 이 극좌파 민주당 갈 데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조 바이든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일요일인 23일 디지털 방송국인 뉴디스 뉴스에 나와서 패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너스를 딱 들면서 이번에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의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겨우 한두 표 차로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고 자기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모든 패널들이 다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왜냐? 조 바이든의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젝트는 행정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 Executive Order라고 하여 2호라고 많이 부르죠. 미국 역대 사상 대통령 행정명령 중에 가장 값비싼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인함으로써 조 바이든은 4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학자금 융자 탕감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대법원에 의하여 임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본인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놓고 의회에 간 적도 없는 이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령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두 표 차로 통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참 듣는 우리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스리 베이컨 제빵사가 레스비안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였다가 4년 동안의 호된 곤욕을 치렀습니다. 2017년도 레스비안 커플이 테스리 베이커리라고 하는 베이커리 가게에 와서 자기들 웨딩 케이크를 주문하였습니다. 여기에 제과점 주인인 캐티 밀러가 웨딩 케이크 주문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2018년도에 이 좌파들이 부추겨 이 레스비안 부부가 이 제빵사를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그간에 수많은 엎치락 뒤치락 법정 공방이 벌어졌으나 오늘 마지막으로 판사가 캐티 밀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어떤 결혼에 있어서 성별의 구애를 받지 말라고 하는 주법이 있지만 개인이 거절을 하는 그 의사 표현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앞선다고 하면서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캐티 밀러 제과점 주인은 오늘로부터 홀가분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오늘 기자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비하하거나 어떻게 비난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적인 양심으로 만약에 내가 레스비안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게 동조하는 것 같아서 나는 내 의사 표현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야물딱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5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시달렸던 이 제빵점 주인,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장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ye.